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학습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해주고 잘 적응해줘서 사실 되게 놀라기도 하고 감동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늘 수업은요. 강의 내용을 강의 노트에 채워서 제출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래 45분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시간까지 부여해서 강의는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첫 번째 강좌에 올려놓았고요. 과제 제출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구글 문서 버전과 한글 문서 버전으로 과제를 올려놨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 방법은 처음 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3학년 전체 공지사항 게시판에 설명 올려놓을게요. 3학년 과학비 클래스룸 코드는요. 자, 여기 메모해 놓으세요. 혹시 수업 내용을 바로바로 문서로 작성하고 싶으신 친구들은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구글 클래스룸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영상을 통해서 결과를 해석해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직접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 지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파일에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다시 한번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표로 정리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물리변화부터 짚고 갈게요. 자,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했습니다. 모양이나 또는 상태가 변하는 변화. 하지만 성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지어 표를 완성해 보면 상태가 변한다고 했잖아. 고체에서 기체로. 분자들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는 변화, 이게 바로 상태 변화죠. 즉 첫 번째 표에는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채워놓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변하지 않는 것 보면, 자, 대표적으로 지금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질의 성질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종류,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도 변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경우에도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어디에서 뿅 하고 생기거나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화학 변화에서도 이건 마찬가지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화학 변화로 넘어갈게요. 화학 변화는 이번에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변한대. 완전히 새로운 성질의 물질, 없었던 물질이 생기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성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겠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했고 그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 거죠. 자, 분자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자의 배열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산소가 수소랑 이렇게 만나 있는 얘가 바로 물인데 얘가 전기로 분해했더니 짝꿍을 이렇게 바꿨어. 산소끼리 또는 수소끼리. 산소기체, 수소기체 전혀 다른 물질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죠. 이런 걸 화학변화라고 했어요. 물이 수증기가 됐어. 이건 물리변화. 물이 전기 분해돼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만들어냈어. 이건 화학변화에 해당되죠. 화학변화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이것은 오로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절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을 연소했을 때, 가열했을 때 그 마그네슘의 원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으로 바꿔서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실험 과정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요거 뭐냐면, 마그네슘 리본이에요. 이지은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마그네슘 리본이냐고 막, 너무했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마그네슘 리본인 거죠, 뭐. 자,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설명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기다란 마그네슘 리본을 그냥 가위로 잘라요. 되게 잘 잘라지는 무른 금속이거든요. 자, 잘라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5cm 정도로 마그네슘 리본을 잘라가지고요. 얘를 가열할 거예요. 가열했더니 되게 잘 타면서 재로 바뀌었대요. 가열 후 재로 바뀌었어? 그리고 잘라서 만든 마그네슘 조각이 있어. 얘랑 얘를 각각 2개의 페트리 접시에 넣고 똑같이 묽은 염산을 넣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즉 재료 만들기 전과 첫 번째, 재료 만든 후 두 번째, 연소 전 후의 성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해보고 표로 옮기고 그 결과를 해석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트물 또는 화면에 파일 띄워 놓으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영상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자, 마그네슘 리본을 잘게 자릅니다. 첫 번째 과정이죠.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요, 관찰해 보세요. 색깔이나 모양이나 광택이 달라졌는지. 같은지. 자, 이번에는 한 5cm 정도로 잘라서 점화기로 가열할 거예요. 자, 굉장히 잘 타죠. 이렇게 연소된 마그네슘은 하얀 재로 변할 거예요. 자, 마그네슘 리본 조각 그리고 연소 후 남은 재 각각 2개의 페트리 접시에 담았죠. 그리고 이게 성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봅니다. 자, 관찰하세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관찰한 결과와 그 결과를 해석해서 주어진 질문의 정답을 칸을 채워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표가 지금 학습지에 들어가 있죠. 마그네슘 리본 조각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 연소 후 남은 재와 묽은 염산과의 반응. 자, 각각에 들어갈 말 한번 여유 가지고 잠깐 동영상 정지해 놓으시고요. 생각하고 표에 채워 넣어 보세요. 저는 바로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작성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요. 저는 바로 이제 결과 안내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리본 조각에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맞아요.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했어요. 거품이 발생했어. 원래 없었던 기체가 발생했다. 즉 묽은 염산과 리본 조각과의 반응 자체가 화학 반응이다, 화학 변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연소 후 남은 재는 반응했나요, 안 했나요? 반응하지 않았죠. 즉,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정지하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적은 것과 제가 적은 것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잘게 잘리면 그냥 잘랐을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 기체가 발생한다는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어낸다는 그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요. 마그네슘을 연소시키고 났더니 완전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을 안 한 거예요. 성질이 달라졌죠. 원래 마그네슘은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소를 시켰더니 그 거품을 만들어야 되는 묽은 염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즉 그냥 자른 거는 모양의 변화, 얘는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과정이었고 연소시켰던 이 과정은요. 바로 화학 변화에 해당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연소 반응은 연소시키는 과정은 그로 인한 변화는 바로 화학 변화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무려 2시간 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화학변화와 물리변화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기억부터 비읍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게 화학변화고 어떤 게 물리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정지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무를 태웠어. 방금 했던 거잖아. 이거 무슨 반응? 연소 반응. 나무를 태웠더니 재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무슨 변화입니까? 얘는 화학 변화에 해당할 거고요. 자, 용광로에서 나온 철이 중요한 건 여기 굳는데요. 액체 상태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고체가 됐대요. 가까웠던 분자 배열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자,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죠?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깎아놓았던 사과에 색이 변했어요. 색이 변했어? 맛이 변했어? 냄새가 변했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 변화들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고, 자,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내놓으면요,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즉, 고체였던 애가 공기 중으로 기체가 되어 사라지는 과정이죠. 역시나 되게 분자 사이의 간격이 가까웠다가 굉장히 띄엄띄엄 멀리 간격만 멀어진 바로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찬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대요. 어디선가 보이지 않았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을 만나서 액체가 된 현상. 역시나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에 해당되죠. 자, 요거 비읍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들으세요. 자, 밀가루를 반죽해서 오븐에 넣어서 빵을 만드나 봐요. 그랬더니 그 빵이 부풀어 오른답니다. 납작했던 밀가루 반죽 속에서 누군가가 밀가루 반죽을 팡팡 쳐서 위로 부풀게 올려준 거야. 그 정체가 뭐냐면 바로 기포예요. 즉 기체. 원래는 그 반죽 속에 기체가 없었는데 기체가 새로 생겼대. 없었던 기체가 생기는 기체 발생, 어떤 변화에 해당한다? 얘는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 비읍, 비읍은 화학 변화, 나머지 리은, 리을, 미음은 물리 변화에 해당하죠.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개념을 배웠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예에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거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교과서 16쪽에 있는 탐구 활동을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안내 안 할 거예요. 스스로 해서
학습지에 채워서 저한테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명할게요. 자, 이 그림은 출처는 미래행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향초가 탄대요. 연소 반응이에요. 물리변화일까 화학변화일까 생각하세요. 어항에 물이 줄어들었대요. 액체였던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갔어. 이건 무슨 변화일까요?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했대요. 이 소독제가 세면대에서 어떤 역할, 어떤 작용을 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엄마가 라면을 삶기 위해서 물을 끓였대. 끓이는 거? 이거 너무 쉽죠?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고 있다. 익었대. 요거는 변화, 어떤 변화일까? 채소를 그냥 단지 싹둑싹둑 썰었어요. 요거 너무 쉽다.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였대요. 우리 물에 무언가가 녹는 걸 용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자, 용해는 그렇다면 어떤 변화일지. 깎아놓은 과일에 이번엔 색이 변했답니다. 아까 했던 거죠. 이거는 어떤 변화인지 첫 번째 문제, 이 여러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각각 가는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서 각각 표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루 일과 중에서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또는 엄마가 요리하실 때, 또는 엄마가 빨래를 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들을 눈여겨봤다가 어떤 게 물리변화이고 어떤 게 화학변화인지 얘를 찾아서 2개씩 써보세요. 2개 너무 많은가요? 영 생각이 안 나면 하나씩이라도 써도 좋고요. 진짜 생각이 안 나면 안 써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거를 학습지에 옮기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과정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한테 결과물 제출하시면 제가 적당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주어졌다는 자체에서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수업이 되게 짧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숙제, 과제해서 저한테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